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오늘 쟁점 토론에선 국감 중간 평가를 해보죠. 여당은 정쟁 대신에 정책 국감을, 또 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는데 과연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경남 지역 현안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국정감사 중간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감은 이제 야당의 시간이다. 그래서 야당이 늘 벼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국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감 때 사실은 이제 많이 벼르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이 좀 불릴 정도로 국감이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이 좀 많아요. 네. 사실은 정부 여당에게는 굉장히 이제 좀 불리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추 장관의 이제 아들 병력 특혜 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의 또 미국 여행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여당에는 악재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뭔가 시원하게 한 방을 날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의욕도 해소해주고 뭔가 또 정책도 제안하는 이런 국감이 되었으면 하고 이제 바랬던 국민들이 여전히 그 야당의 실질적으로는 좀 준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당의 무능으로 인해서 국감이 맹탕국감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중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국정감사는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 작용, 국정 전반에 관해서 그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국가기관,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 그다음에 정부 투자기관, 한국은행, 농협, 축협, 그리고 수협 중앙회 전반적으로 한 706개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가기관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낱낱이 보고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보면 여당이 절대적 그 숫자 우위를 앞세워가지고 상임위원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한 정인이라든지 참고인 그리고 기관의 자료 제출 이런 요구를 그 아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 본연의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여당이지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국감이 아니라 뭐 올해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정쟁만 거듭하는 정쟁 국감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의 그 총에 맞아 사망을 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정인이라든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방해를 삼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 특별히 이제 불거진 게 뭐냐면 라임 옵티머스 네. 사모펀드 거기에 보면 관련된 자들이 청와대 직원들입니다. 행정관을 역임했고 지금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 검찰 이 국가의 중요 아주 권력기관들이 지금 다 엮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정보도 공개 안 하고 지금 묻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서서히 밝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의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특별검사제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이제 맹탕 국감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겠어요? 예, 맹탕국감이라는 것이 100% 동의하고요. 네. 사실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저는 이제 뭔가 확실한 증거나 또 다른 새로운 거리를 가지고 와서 국감장에서 뭔가를 밝혀내고 진실을 규명하고 해야 될 건데 이게 계속 야당에서 이제 정쟁만 일삼는 거죠. 쉽게 말해 의혹 제기만 불만 막 떼어놓고 실질적으로 불은 떼어놓고 본질은 전혀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뭐냐면 아들 병력 특혜를 그렇게 제기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하지만 검찰에서는 다 무혐의로 판정을 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의혹 제기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국감과 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국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부에 대한 이제 그 국회에 본연적으로 견제의 역할을 네. 하기도 하지만 야당이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야당의 정치의 장이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열린 공간을 야당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야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 국민들도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시원하게 뭐 바라볼 텐데 결국은 야당에서 자료를 부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팀플레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야당의 그 원내에서 전략이 부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략 부재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준비의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하지 못하고 계속 연기만 흘려보내고 결국은 이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인을 뭐 안 해줘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국감의 주인공은 저는 류효정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류효정 의원이 뭐냐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증거가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 이문이 국회에 출입을 내 방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내 방에 들어왔지? 라고 의문을 가져보니까 출입 기록을 해보니까 어떤 그 매체의 기록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사실은 그 재벌 이제 기업들이 국회를 네. 바라보는 관계 이것들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뭐 정인을 채택했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리를 확보하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서 기인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들이 좀 많아요. 신공항 있죠. 낙동강, 또 수해도 있었고요. 또 지금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대우조선 차기 구축함 기술 유출 사건도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지금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그 국정 전반에 관련해서 다루기 때문에 네. 우리 경남의 안건이 조금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그 윤영석 의원 그 발표에 보면 네. 우리 경남의 산업 현황 2011년도부터 2018년도 거기 보면 생산, 수출, 고용 현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경남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출은 38.8%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갈수록 우리 경남이 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 모두 연관된 것이 신공항 문제, 네. 그다음에 부산 마산간 복선 전철 문제, 그다음에 남북 내륙철도 문제, 그다음에 대구 산업선 창녕에서 대합에서 창원까지의 연장선 문제. 그래서 일단 국비가 그 수도권에 집중돼서 자꾸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 특히 부동산 문제를 보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일률적인 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경남의 집값, 아파트 값은 내려가지고 집주인이 그 임차인에게 전세 값을 몇 천만 원씩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런 피해는 우리 경남의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경남에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제 앞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신공항 문제라든지 낙동강 또 수해 관련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낙동강이나 수해 관련 문제들은 조금 이제 거의 뭐 이슈화가 못 되고 이제 신공항 문제는 약간 부각은 됐던 것 같아요. 신공항 문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부산시 국감 현장에서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인들이 계속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김해 신공항 확장은 불안정하니까. 네. 그와 관련돼서는 있지만 결국은 답변이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총리실에서 물론 최종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어쨌든 금정위원회에서 발표는 발표고 최종의 몫은 정부에서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또 총리 이낙연 대표의 말이고 또 총리의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째 보면 이 신공항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주장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이용했던 측면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는 정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지역이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때까지 저는 정치 관련인들은 조금 더 좀 빠져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금정위원회에서 판단한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들도 검증위원회에서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 몫은 정부의 판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국감 중간 평가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